안녕하십니까. D01조 캡스톤 디자인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정아영입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내용, 결론 순입니다. 저희 팀의 작품 주제는 농인, 즉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역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수어의 시간적인 관련성을 파악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여 농인이 의료기관에서의 소통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전체 시스템 구조입니다. AI 허브의 수어 데이터셋에서 손과 몸의 랜드마크 좌표값과 각도값을 계산하여 추출합니다. 시퀀스 데이터로 이를 변환하고 LSTM 모델에 학습시킵니다.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평가하고 준수한 성능의 모델을 경량화 버전인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로 변환하여 안드로이드 환경에 포팅합니다. 모델이 예측한 단어들은 챗GPT를 통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도출하고 이를 TTS, 즉 음성으로 재생하는 과정까지가 전체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AI 허브의 수어 데이터셋은 응급 상황에 특화된 수어 동영상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축량과 샘플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단어 50개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알게 된 수어 문법 필수 단어 3가지를 합해 총 53개의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어 동작 인식을 위해 특징들을 추출한 과정입니다. 구글의 미디어 처리 프레임워크인 미디어 파이프의 핸즈와 포즈 모델을 활용하여 손 관절과 포즈 관절을 추출하고 아크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 각도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총 234개의 피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인덱스를 맨 끝에 하나 추가하여 235개의 피처 값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피처들은 그림과 같이 2차원 배열 형태의 numPy 데이터로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학습과 가적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수어에서는 왼쪽, 오른쪽 같은 특정 방향 단어를 제외하고는 손 방향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픈CV의 플립 함수를 사용해 영상을 좌우 반전시킨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XY 좌표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이동시키는 쉬프트 기법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4배로 증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데이터 생성입니다. LSTM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3차원 시퀀스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프레임마다 추출한 피처들을 플래튼 함수로 1차원 변환하여 전체 프레임에 대한 2차원 배열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일정한 프레임 간격마다 점핑하며 슬라이싱 윈도우만큼의 프레임으로 잘라 데이터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0번 프레임부터 19번 프레임까지를 잘라 첫 번째 시퀀스로 만들고 그 다음 시퀀스는 10프레임 점프해서 10번 프레임부터 29번 프레임까지를 잘라 두 번째 시퀀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처의 변화를 담아낸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모델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표는 LSTM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LSTM 댄스 이 순서대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소프트맥스에서 좀 수정하여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 소프트맥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적화 함수 드롭아웃 데이터셋 분할률은 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각 단어에 대해서 한 개씩 테스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것을 좌우 반전하여 증강 데이터를 생성해 한 단어당 총 6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했습니다. 손을 화면에 보인 순간부터 내린 순간까지의 피처를 추출해 시퀀스 데이터로 변환하고 한 시퀀스당 모델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예측된 단어들이 도출되면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최종 결과를 출력하고 정답 여부를 판단해 최종 정확도를 계산했습니다. 표 2는 단어 수를 점차 늘려가며 학습했을 때 각 경우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활성화 함수 변경으로 인해 40개 단어에 대해서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모델을 만든 이유는 AI 허브 데이터와 실 상황에서 비슷한 이 환경은 촬영 환경이나 자세 등의 특성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최종 작품에는 더 다양한 환경에서의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을 활용하고자 하였기에 테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프들은 단어 개수에 따른 정확도 및 손실 그래프와 테스트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학습 정확도, 초록색은 검증 데이터 정확도, 아래에 있는 노란색은 학습 손실, 빨강은 검증 데이터 손실입니다.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며 학습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40개 단어 모델은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것 그래프와 같습니다. 최종 선정한 40개 단어 모델의 테스트 결과를 혼동 행렬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Y축은 실제 단어의 레이블, X축은 모델이 실제로 예측한 단어의 레이블입니다. 색이 진할수록 더 많이 맞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구형 과정입니다. 왼쪽 그림은 제작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동작 방식을 나타내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UI 스크린샷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농인에게 할 질문을 선택하는 화면과 수어를 통역하는 화면, 학습시킨 수어들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어 통역 화면에서 일련의 수어 동작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오른쪽 그림이 나타냈습니다. 사용자가 손을 올린 순간부터 내린 순간까지의 시퀀스들이 모델 입력으로 들어가고 각 시퀀스에 대한 출력이 단어들의 나열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3번 이상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정답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3번으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10프레임씩 건너뛰며 20프레임 단위로 예측을 수행하는데 3번 예측이면 약 50프레임으로 2.5초가량입니다. 그 정도가 단어 하나를 예측하는 데 적절함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기에 3번으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의 예측 단어 리스트에서 기침은 한 번만 나왔기에 무시하고 어제와 가렵다로만 문장을 만들도록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TTS 음성으로 내보내 의료진이 들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도 평가해보고자 하였습니다. 40개 단어 중에 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단어를 정리하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아래와 위는 동작이 매우 유사하여 서로 혼동하고 나머지 동작들도 다른 동작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정확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이 4개의 단어는 거의 틀리고 구분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해 추가 학습을 하거나 유사한 동작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연 영상입니다. 우선 홈 화면에서 질문을 선택하거나 수어 통역 화면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어 통역으로 넘어가거나 질문을 선택하여 수어 통역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된 수어들을 볼 수 있는 수어 목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수어 동작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열나다를 동작해 보겠습니다. 열나요. 토하다, 어지러움을 동작해 보겠습니다. 토하고 어지러워요. 어제부터 목 가렵다를 동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목이 가려워요. 금요일 다리 깔리다를 동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다리가 깔려요. 지금까지 D01조 의료기관용 수어 통역 애플리케이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팀은 수어를 인식하는 LSTM 기반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포팅하여 실시간으로 수어를 통역하는 수어 통역기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단어 수가 늘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고 문장을 도출할 때 좀 어색하기도 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어의 컨텍스트를 파악하며 단어를 유추하는 기술이 적용되면 좋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술의 적용 방안으로는 의료진과 노인 간의 소통 장벽을 완화하는 수소통역 에이전트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